네,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보면은 빠질 땐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 요즘 오를 때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갈피를 못 잡겠다라는 말씀이 당연스럽게 나올 만도 한데요. 자,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민준 그리고 권예림 두 외신 캐스터와 말씀 나눠보죠. 자, 명민준 캐스터, 네. 미국의 시장 움직임부터 한번 확인하고 올까요? 네. 뉴욕 증시 오늘 애플 실적 호조가 오늘까지 이어졌고 또 주택 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것도 투심을 고조시켰습니다. 지수 확인하시죠. 오늘 또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존스는 1.3% 강세를 보이면서 16,61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오늘 애플이 랠리를 펼치면서 2%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2% 가까이 오른 1,941포인트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일중 그래프 함께 확인하실까요? 오늘 S&P 500의 일중 그래프를 보는 이유,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1905포인트였는데요. 오늘 1940포인트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경제지표가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9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517만 건으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 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리고 고용시장 개선 등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실적에 집중한 가운데 굵직한 거대 기업인 코카콜라와 맥도날드의 실적은 오늘 부진했습니다.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순이익이 10% 이상 감소를 했고 맥도날드는 순이익이 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애플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증시가 오늘도 애플에 조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랠리를 펼쳤는데요. 오늘 애플이 또 연말까지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 포함한 쇼핑 시즌의 사상 최대 실적을 한 번 더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후에 애플이 2% 그리고 나스닥도 2%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외신들은 오늘 장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외신들의 마감 시황도 그래프로 함께 살펴보시죠. 반등세, 어제에 이은 반등세를 계속 이어갔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평가를 했습니다. 애플 실적에 대한 호조, 글로벌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또한 말씀을 드렸죠. 애플의 영향력이 워낙 지대하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호조가 나타난다면 증시 분위기를 한 방에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증시가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200일 이동평균선도 오늘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올라가면 이제 상승 추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아닌 14일, 2주 동안 이동평균선에 근접해가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집중하는 분위기지만 글로벌 우려는 아직까지도 나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GDP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특히 어제 발표된 중국의 3분기 GDP가 7.3%로 나타나면서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증시에 숨어있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주요 외신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권예림 캐스터, 지금 미국 증시가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시장 참가자들 어떤 의견을 보였나요? 네, 오늘 다우지수는 세 자릿수 상승 2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앞서 명민준 캐스터가 언급했듯이 이 S&P 500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CME 그룹에서는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줄어든 가운데 이 목요일에 발표 예정돼 있는 유럽, 중국,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PMI에 주목하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오늘 장 어떻게 바라봤는지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마켓 코멘터리 들어보겠습니다. Hard to believe, but even last Wednesday when we were trading down at 1820 in the cash, traders thought it was prerogative that 1800 was the next stop. Now that we've rallied more than 6% since last Wednesday, the traders who really got hurt with last week's blow up seem to be thinking, what really has changed? We're still seeing corporate earnings weeding out the real good and the real bad, but still seeing double-digit earnings growth. The fundamental landscape has not changed. Acknowledging right now that the market right now seems to be 80% psychological and 20% fundamental. We're also looking for tomorrow's CPI number and, more importantly, the PMI numbers on Thursday from Europe, China, and the U.S. As you would guess, volatility is down quite a bit today.
각국에서 발표될 제조 PMI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명민준 캐스터, 업종별로 어떤 종목,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지요? 네,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 미국 증시 S&P 500 또 파란불이 강하게 켜진 하루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에너지주가 3%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너지주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엑손모빌, 쉐브론, 로얄더치쉘이 2%에서 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헬스케어주가 또 2.6%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케어 내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바이오주, 길리어드와 암젠, 셀젠 등이 제약주와 바이오주 등이 5%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뉴욕장 특징주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야후 단연 봐야겠죠. 야후가 장중에 2.2% 올랐고 또 마감 후에 2.3% 오르면서 오늘만 총 4%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이 메이저 기업들의 실적 중에 야후만 유일하게 호실적을 발표했다고 전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야후가 조정순이익이 52센트로 예상치인 32센트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이 알리바바 IPO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을 통해서 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쪽으로 야후가 전했습니다. 자, 오늘 유럽 시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유럽 시장 흐름도 먼저 마감했는데 좋았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모두 1.6%에서 2%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이 자산 매입 계획에 따라서 담보부 채권의 일종인 이 이탈리아 쪽 커버드 본드를 매입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부 유럽도 흐름이 좋았고요. 이탈리아, 스페인 2% 이상의 상승, 그리고 그리스는 5% 이상 오르면서 1000포인트를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품 시장도 짧게 확인하시죠. 오늘 국채 수익률 1.7%가량 올랐습니다.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국채 수익률이 1.7% 오르면서 수익률이 2.2199%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 어제 GDP가 부진했지만 예상치는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WTI가 0.12%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상품 시장 쪽 이야기도 전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권예림 캐스터. 자, 이 유럽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 채권 매입을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 듯한데 이뿐만 아니라 실적과 관련해서도 그 SNS 어떤 의견들 올라와 있는지요? 네, 우선 유럽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매입할 수도 있다는 루머와 관련된 트윗 보겠습니다. 이 22일 회사채 매입 검토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노르디아 수석 스트래티지스트인 얀폰 게리치는 이 22가 아직 탄약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먼저 언급했습니다. 즉 22의 회사채 매입에 대한 단순 루머만으로 이 유럽 시장은 22 추가 부양 기대감에 환호했는데요. 앞으로 그 액션이 실제로 취해지면 시장은 더 좋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트윗 확인해 보겠습니다. BK캐피탈 대표인 브라이언 켈리가 IBM, 코카콜라 그리고 맥도날드는 이 자사주 매입의 어두운 측면을 보여주는 기업들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이러한 기업들은 재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어제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한 IBM을 이어서 오늘 코카콜라, 맥도날드도 부진한 실적으로 모두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NN 머니 시장 전문가인 폴 R. 라 모니카의 워렌 버핏 관련 트윗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에서 이 코카콜라는 9.1%로 두 번째로 투자 비중이 큰 기업인데요. 오늘 코카콜라는 6% 빠졌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트윗 보시면 이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의 주가 급락에도 별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야후 파이낸스 전문가인 라이언 데트릭이 말했습니다. 이 지난 10년간 이 코카콜라 주식은 27번의 큰 낙폭이 있었다는 실제 자료를 모아서 제시했는데요. 이 워렌 버핏은 포트폴리오에서 IBM도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IBM의 주가가 크게 빠지며 하루 만에 10억 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자, 워렌 버핏 그 손실을 바로 어느 기간 걸려서 메우게 될지도 참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권예림 캐스터 그리고 명민준 외신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